생명체가 생명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생명체는 세포 호흡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데요. 단세포 생물 중 하나인 효모를 이용하여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생명활동의 특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발효관과 비커 등 유리기구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깨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험을 위해 만든 효모액은 먹지 않도록 합니다. 수산화칼륨 수용액을 다룰 때는 피부에 닿지 않도록 반드시 실험용 장갑을 끼고 주의해서 실험해야 합니다. 먼저 효모액을 만들어 볼까요? 준비한 건조 효모 10g을 증류수에 넣고 유리막대로 저어줍니다. 이때 증류수를 약 30도씨로 데운 뒤 효모를 넣으면 용해가 잘 됩니다. 그 다음 준비한 5개의 발효관에 효모액과 섞어줄 증류수와 각기 다른 4종류의 음료수를 넣어줍니다. 용액이 들어있는 발효관에 효모액을 넣을 때는 용액이 넘치지 않도록 발효관을 기울여 천천히 넣습니다. 이때 맹관부에 기포가 들어가지 않게끔 주의하며 용액을 섞어줍니다. 각 용액과 효모액을 섞었다면 손마개로 발효관 입구를 막아줍니다.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발생되는 기체의 부피를 측정해주세요. 이때 실험실 온도에 따라 반응 속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시간이 지날수록 맹관부에 기포가 발생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죠? 시간이 지날수록 용액의 반응 정도에 따라 음료수가 넘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그렇다면 맹관부에서 기포, 즉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효모에서는 포도당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 세포 호흡이 일어나는데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기체가 발생하면서 맹관부에 모이게 되고 발생한 기체의 부피만큼 맹관부의 수면이 내려가는 것이죠. 자, 실험 결과를 한번 살펴볼까요? 측정 결과 음료수 4를 넣은 발효관 2에서 가장 많은 기체가 발생한 것을 볼 수 있고 증류수를 넣은 발효관에서는 기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증류수에는 당이 없기 때문에 효모의 발효가 일어나지 않아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실험 결과와 같이 각기 다른 음료수를 넣은 발효관에서 기체의 발생량이 차이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음료수 속에 들어있는 당의 함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당이 많이 들어있을수록 효모의 발효가 활발하게 일어나 당이 더 많이 분해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많아지는 것이죠. 이번에는 발효관에 있던 용액을 일정량만큼 덜어내고 비슷한 양의 수산화칼륨 용액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산화칼륨 용액을 넣고 파라핀 필름으로 입구를 막은 후 발효관을 가볍게 흔들면서 맹관부에 모인 기체의 부피 변화를 관찰합니다. 어떤가요? 점점 맹관부의 기체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이유는 수산화칼륨 용액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맹관부의 기체가 줄어들고 그 결과
맹관부의 수면이 다시 상승하게 된 것입니다. 즉, 수산화칼륨을 이용한 실험을 통해 맹관부에 발생한 기체가 이산화탄소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효모의 이산화탄소 방출량 비교 실험을 통해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생명활동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실험에 사용된 효모는 빵을 만들거나 맥주, 와인과 같은 술을 만들 때도 이용되는 등 우리 주변의 발효식품을 만들 때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